안녕하세요. 제이아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널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참 그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그게 재현되는 것 같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도 매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항상 구주로 믿으라고. 그래서 모든 거는 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답을 미리 가르쳐 줬는데도 그 귀족노조 조폭들하고 줄대기 해가지고 제 앞에 그 무인 등록기 앞에 올 때 테러들 해놓고서 벌벌 떨면서 죽을까봐 얘기했잖아. 시족이 멸한다고. 한두 번 하나님이 시족을 멸했나요? 노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물로 실편한 게 법으로 한 거다, 비폭력을 한 거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나를 야유한다는 식으로 수요일날 물숫자잖아요. 아주 그냥 동시다발로 그냥 막 그 스테플러까지 테러해대고 막 거기에 막 그
한쪽 면 반쪽 면만 나오고 종이가 인쇄된 게 그런 식으로 하더니 어제 같은 경우는 비공무원이 하도 하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이 쓰는지 자기 이제 못하겠어 하고서 두 손 두 발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위에서 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공무원. 옛날에 제가 서울 가기대 때도 아이리스 테러 할 때 처음에는 학생회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학생회들을 아예 붕괴해버렸죠. 학생회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붕괴시켜버려가지고. 대장망이만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지가 싸우더니 쪽팔리다고 학생회장이 자퇴하고 나가더니 학생회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똘똘한 애를 제가 여자 신복으로 데려와서 노인석 교수님 방에 넣어버린 거죠. 제가 꺼득여가지고. 그때 나중에 저한테 프로포즈 하더라고요, 대학원 때. 근데 하필 프로포즈 하려면은 본인이 하든가. 왜 맨날 강간만 하는 남자 신복한테 걔한테 얘기해가지고 걔가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 신복에 따먹었다고 막 따먹은 거 너 줄까 그러는데 누가 그런 따먹었다고 나 주는데 좋을까요? 예? 맨날 걔 하수인이 될 텐데. 예? 걔가 협박하면은 맨날 저랑 사귀면서도 걔랑 가서 외박하고 안 들어오고 막 그럴 텐데. 그게 보이는데 제가 왜 프로포즈하는데 봤나요? 예. 그런 식으로 남자 신복도 시기 질투 많이 해갖고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서울 가게 될 때도. 예. 근데 뭐 저는 무조건 상대방 신뢰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일단 믿어줘요. 지금도 걔가 거짓말한 건가 아닌가? 난 그건 몰라요. 왜냐면 둘이 삼자 대변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예. 둘이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저는 셜록 홈즈 탐정 마냥 추리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 추리가 너무 잘 맞으니까 이 라인들이 아주 그냥 기겁을 해서 이제는 두려워서 막 떨기까지 하죠. 예. 이번도 그랬잖아요. 제가 왜 트럼프 천사라고 하고 트럼프 나팔 천사라고 막 이래요. 예, 나팔이 분다고 그 성경에 나와요. 예,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제목이 이거예요. 트럼프 천사님이 강력한 자기장 초음파 무기로 나팔을 불자 이란 레이더를 무력화시키고 호르무즈의 청해 부대에 이어 육사국도 파견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네. 이거를 찾아봤어요. 예, 성경은 제야부전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 사자성어로는 성경의 갈라디아서 3장 28장 There is neither Jew nor Greek. 예, 저는 유다고 그 다음에 그릭은 그리스예요. 슬레브는 노예고요. 노 프리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제가 맨날 자유 외치잖아요. 하나님은 자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라인이라고 하죠. 근데 트럼프 천사도 다른 말 안 합니다. 자유잖아요. 자유. 예. 저희들의 공통 코드는 자유입니다. 예. 하여튼 그 풀이에요. 매일 남자나 페메 여자나 For you are all. 우린 하나다. 원. In Christ Jesus. 제가 왜 종교는 하나라고 하는데요. 종교도 다원주예요. 며칠 전에 3시 이전에 그 명랑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이 나왔어요. 자기는 그렇게 장애인이라고 와가지고 막 그 비 오는 날만 되면 눈이 풀려가지고 금치산자로 해서 동사무소 묻지마 침범한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길래 그들도 인간이에요. 그들도 그들만의 사상이 있고 다양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그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하려고 격리 조치하는 거고 그러면서 치료를 하는 거고 그들은 환자라고 그들이 약을 안 먹어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눈이 풀렸으면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저희 청년경찰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는 그 명랑형 어떻게 보면 연우이는 제가 설득해가지고 거의 서 있어요. 근데 아직 난공불락의 요새가 지금 도도한 그 건희형 연우인이 있는데 어제부로 갑자기 저한테
베네수엘라랑 미국하고 야구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길래 저 전기기사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야구 같은 거 잘 못 봐요. 근데 어렸을 때 MBC 청룡 팬이었어요. 뭐 이러면서 슬슬 그 사람도 얘 눈치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동사무소가 과티오거든요. 민간기관이나 될 수 있는 과티오예요. 그동안 이쪽 동사무소가 한마디로 구청 일을 했던 거예요. 하도 이 강남 사람들이 개갑질들 해대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 몇 메다만 걸어가는 것도 싫어가지고 자기 집 근처에다 동사무소 만들어라, 구청 만들라라 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게 제2청사가 생긴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최고 팀장님이 누구냐면 그 공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니어 그 노인 일자리 그쪽에 3시 이후에 오시는 그분이 팀장이에요. 그분이 강남에서 공무원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수십 년을.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달관의 경지에 갔어요. 그러니까 강남 애들이 그런 테러하는 거, 아이리스 테러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작업을 거니까 그럴 때마다 웃으시더라고요. 김삿갓만이 허허거리면서. 다 아시는 거예요. 하도 많이 단연간 보셔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재밌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감사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앉아 계셔도 제가 뭐라고 안 하죠. 왜냐면 그 사람도 감사니까. 그러니까 감사 아닌 분, 또 다른 그 3시 이후 근무자가 자기는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과티오니까 본인이 잘릴까봐 원래 앞에 자리는 앉아 있어야 돼요. 거긴 입초거든요. 그리고 좌초가 저쪽 컴퓨터 가서 안쪽에 컴퓨터에 가서 앉는 게 좌초거든요. 한마디로 그쪽에서 전화로 누락된 그거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들 뭐 서류 누락됐다고 다시 오라고 막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텔레마케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 안쪽인데 그쪽 자리를 자꾸 가려고 그래.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우리 그냥 번갈아 삽시다 그러면서 하면은 그분은 자기 앞쪽 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한 대로 서서 있으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난공불락 요새까지 다 입초가 돼버리면은 좌초들은 상관없어요. 안쪽에 들어가신 분들은. 근데 입초일 경우는 서서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근무 태만으로 다음에 재고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령 가르쳐 주니까 아주 고마워가지고 벌써 확정된 사람 있잖아요. 오전조 남자. 근데 오전조 오후바는요 확정이 안 된 이유가 본인이 자백을 하시더라고요. 법원 무인기 그 자동 그거를 자기가 컴맥을 해서 아예 할 줄가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거 실형고통을 넘어야지 계속 고용되는 거예요. 근데 오전조의 남성분 같은 경우, 남녀분 같은 경우 그것도 잘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재고용한다고. 공단은 그게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계약직 공무원들은 안 되죠. 뭐든지 인사과가 하죠. 총무과가. 우리 같은 거는 일자리 정책과라고 이름 바꿨어요. 하여튼 똑같은 겁니다. 인사과입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구청장 마음이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과티올에서 다른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면 정규직들이죠. 그 사람들이 부서 이전하면 또 일을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인수인계 받아야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는 탈모까지 할 것 같으니까 우리들 내보내면 자기네들 안 나간다는 그런 심산으로 막 지금 장난 아니게 그렇게 내보내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난공불락 요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노인 일자리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하면 그 복지팀 그쪽에 민원이 그러니까 그쪽은 복지 도우미거든요. 저는 행정 도우미고. 그래서 복지팀은 지금 한 번에 휴가를 월차를 내버리든가 해서 완전히 그냥 마비되는 상태. 그래서 그 일이 다 지금 노인 일자리들한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눈치 보고 가서 도와줘야죠. 정신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대부분 일이 다 넘어와서 원래 공무원 사회가 그래요. 공무원 사회가 항상 말단한테 가요. 그 말단이 우리 노인 일자리랑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때 그거 행정민원에서
넘겼잖아요. 안 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모바일 주민증하고 그 사실 확인 증명서 했더니 너무 바쁘다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실현 고통. 네, 그런 식으로 벽이 있어요. 그걸 넘어야지 어디 가든 편해요. 그런 텃세라고 하잖아요. 직장 가면.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텃세를 다녀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공공근로는 4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아예 그냥 공단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존조처럼 그렇게 고정이 돼버리면, 그리고 저기 지금 그 3시 이후에 팀장님 같은 강남에서 아주 베테랑에서 계속 이쪽에 하신 몇 년 했겠죠 아마. 예, 그런 분들은 그냥 고정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어갖고 최근에 어머니가 그렇게 저처럼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 됐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문자로, 예, 공단도 있으니까 만약에 아산이 예산이 없어갖고 우리처럼 3단계 안 뽑으면은, 예, 그러면은 그 시니어든 지금 우리가 하는 데가 시니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노인 일자리 가시면 어머니처럼, 예, 어머니는 술 때문에 문제지 술만 안 먹으면 진짜 성실하거든요. 엄청 일도 잘하고. 술이 왼수죠. 우리 집안이 그래요. 술이 왼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쪽 가시라고 문자 했는데 답변 없어요. 예.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예. 그러다가 5월달 정도에 만약에 아산시에서 그게 공공근로가 뜬다 그러면 또 어머니 보고 쓰라고, 동사무소 가면 다 써주거든요. 노인들은. 그럼 쓰라고 하면은 또 가셔서 되면은 계속 저처럼 하는 거고, 안 되면 시니어라도 전화하시라고 그렇게 전화번호 또 찍어줘야죠.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제가 영어 했죠. 예.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왜 폭력과 학대 그리고 차별하지 마, 제가 사회복지사 이전에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전 목사입니다. 원래 목사가 사회복지사예요. 제가 사회복지학과 나오고서 궁금해가지고 목사 갔는데 목사도 뭐 사회복지사더만. 예. 단지 틀린 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목사라는, 예, 그런 사명을 받는 거. 그게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충근 박사님, 그분이 자기가 후회되는 게 목사를 못한 게 후회됐다 이러시잖아요. 그런 말을 왜 하시는데. 아는 사람들은 목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하도, 예, 목사가 장사가 안 되니까 하도 그 공산당들이 먹어가지고 그런 우민한 애들이 많아서 황폐병사 김종서에 자기유익 구하는 애들이 무슨 기부를 하겠어요. 저희 목사만 장사 안 되는 게 아닐 거예요. 사회복지관도 똑같을걸요. 그런 말세입니다. 그게 자기유익만 구하고 자기 입으로만 들어가고 독재자들처럼. 하여튼 그러니까 뭐 요즘에 장사 안 된다고 목사 관둔다. 그러면 뭐 목사 관둔 뭐 하실래요? 도둑질 할래요? 나 이러지. 굶어 죽더라도, 6.25 전쟁이 터진 시국이 돼도 500여 명의 목사님처럼 그렇게 수장순교할 각오로 그렇게 저처럼 돈이 안 돼도, 아예 저는 댓글도 달지 마, 후원금도 안 써놓잖아요. 단지 저 불쌍하시고 도와주려면은 참 좋은 우리 교회에 보내라고 이러면서 또 이 말 했다고 또 그쪽에 1,000만 원 상당의 테레비가 기부되지 않을까요? 근데 깜빡여야지 가죠. 근데 최근에 안 깜빡이죠. 예, 그분이 동정심이 자극됐나 봐. 그래서 기부한 것 같아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테러라고. 예, 그렇게 IP로 들어와서 저희 법원 무인기 그리고 등초본 무인기, 예, 등초본은 해킹 못하죠. 그쪽은 단단하게 해놔갖고 알루미늄으로. 근데 이 법원 무인기는 아마 649 그쪽에 뇌물을 받은 회사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털려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쪽 행정민원 쪽 도움이 안 한다고 아예 시니어 일자리 그쪽에서는 복지만 한다고 아예 된 것 같아요. 하도 골치 아프니까. 그리고 60대가 머리도 잘 안 도는데 그 컴퓨터 머리가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그러니 아예 우리 쪽,
예, 이쪽은 아예 청년으로 바꾸는 추세인데 저 같은 건 똘똘하다 싶으니까 나이 들어도 그냥 받아주는 거겠죠. 근데 옛날처럼 아유 좀 어려움 치매인 척하는 그런 노인들은 이제 안 받는 거예요. 예, 계약직 공무원은. 예, 그게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라포가 형성돼가지고 똘똘하지 않은 노인이면 안 받아준다. 일머리 안 돌아가는 애는 공무원도 안 쓴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보직 이전하는 거 싫어하는 공무원들은 이제 하나하나 정규직도 사장이 되는 거죠. 그럼 본인이 못 견디면 나가야죠, 어떻게. 그런 시대로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를 사자성어로요, 재화보존이라고 하고요. 재는 가지런하다, 평등하다, 화합하다, 조합하다, 조화롭다, 보는 넓다, 보편적이다, 저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라는 뜻이고요. 예, 하메네이 순혈주의 나치당을 격파하려고 여러 세력이 고르게 화합하여 온전한 평화를 이룩함을 뜻한다. 지금 청해부대에 이어서 육사국의 부대까지 오라고 트럼프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어요. 안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대만전이 아니라 예, 북경전이 날 수도 있는 거죠. 베이징전이 날 수가 있어. 오히려 예, 자신감을 얻을 그 트럼프 천사가 베이징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눈치 빠른 대륙나님이 1년치 식량을 비축해 놓으라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비축 안 해요. 아니 저희 집 조그매가지고 공구가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식량까지 쌓아놓으면은 정말 저희 집 힘듭니다. 걷기도 힘들어요. 좁아져갖고 맨날 그 아파트 그 수리해준다고 예? 전체 수리해준다 공구만 잔뜩 있어갖고 부품하고 예? 뭐 전쟁 나면 그때 사면 되죠 뭐. 하여튼 그 정도로 눈치 빠르고 머리 좋은 애들은 다 그런 거 예측을 합니다. 하여튼 재화보존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첫째, 신라 채치원의 시무십조와 화합의 노력인데 예, 항상 이래요. 나라가 망할 때는 김종서의 환표정사 하거든요. 똑같아 신라도. 신라가 망하는 말기 때 확제했던 그는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개혁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통합을 도모했는데 진골귀족이 그때는 예, 황표정사였던 거예요. 김종서의. 예. 그러니까 뭐 왜 왕과 사는 남자가 왜 흥행한 게 지금 지네들 해가지고 황표정사로 해서 거의 99% 먹었어. 예, 먹었는데 그 1%가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네 간에 완전히 패전하고 있다 싶으니까 지네 간에 아 우리가 단종처럼 퇴작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불안한 심리를 위로하려고 만든 게 예, 왕이 사는 남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99% 애들이 가서 보니까 막 1500만이 돌파되고 막 이러고 뭐 퇴작이로 돼서 복수하는 수밖에 없죠. 뭐 시족이 멸할 텐데 그게 역사였습니다. 하여튼 예, 진골귀족의 부패로 백골 진포세 마냥 예, 남발하니 지방 백성들의 반란이 속출하니 나라를 화합시키고자 시무십조로 망에 걸렸다. 이게 뭐겠어요? 모세가 예, 십계명 준 거나 똑같아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떨기나무 막 이러면서 예, 예, 타지 않는 불. 예.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죠. 하여튼 두 번째, 고려 서위의 비폭력인 외교적 해결로 영토를 보존한 건데 그는 거란의 침입 당시 전쟁이 아닌 대화와 과학적 합리적 논리로 제가 어땠어요? 예, 그 예수님의 12제자인 요한처럼 저는 글로 쓰고 말로 하고 문자 전화하고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예,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 인천은 3월달부터 일하는데 그쪽은 예, 아마 빙판길이 없나 봐요. 그래서 1월달부터 일하더라고요. 근데 1월달이면 보통 한 달 내로 만약에 관두면은 사람을 뽑고 그 뒤로는 뽑질 않거든요. 예, 근데 3월달인데도 추가 모집이 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대박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늦게 왔어도 4개월은 또 시킨다고. 예, 그게 원래 4개월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추가 모집 돼가지고 4개월 더 일하면 얼마 줘요. 예.
하여튼 어머니 신나가지고 요즘에 이제 걱정이 없나 봐. 전에는 술만 먹고서 나한테 전화해서 술주정하고 장애인이니까 나가 뒤져 민폐 끼치고 막 이러더니 이제는 말이라도 예, 저한테 너가 기도해줘서 내가 이게 장애인 나 장애인이 아니라 공공근로 계약직 근무 붙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저도 그러죠. 어머니 저도 추가 모집으로 합격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일 잘하면은 3연차 하고 막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로 합격했다고 고시공고에 이름 올라가면 기분 좋잖아요. 공무원인데 막 이러면서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술 좀 줄여요. 끊으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옛날에 민간 다닐 때처럼 술 먹어서 아주 그냥 술에 진탕 쩔어가지고 회사 안 가고 결석하고 조퇴하면 절대 공무원 사회에서는 개근벌레 아니면 쓰질 않습니다. 재고용도 안 해요. 그렇게 합리적인 논리로 국난을 극복했으며 그의 말로 거란장수 소송령과의談판을 통해 피 흘리지 않고도 강동 육주를 확보했어요. 예, 제가 그래서 독일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게 비스마르크 재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강대국끼리의 자존심 싸움할 때도 일부러 보복을 안 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했는데도 원래 그러면은 예, 막대한 전비를 해서 그 패전국한테 재계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배상금 요구하거든요. 근데 비스마르크는 어땠어요? 오스트리아를 나중에 쓰려고 그냥 걔네들이 우발적으로 했다. 그러면서 아무 배상금 요금도 안 했어요. 독일이 이겼죠. 비스마르크 항상 방비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아이리스 테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막아낸 거예요.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데도 손해배상 청구도 안 했어. 예. 그런 거죠. 그 임진왜란 때도 그래요. 원래 임진왜란 때 우리 한국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적국한테 배상금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똑같아요. 한마디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처럼 한민족 같이 뭐 일본의 DNA 99%가 우리랑 똑같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왕가라든지 이런 서민들까지 다 한민족이라는 거 안 거예요. 한마디로 고구려 백제 신라시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데 걔네들한테 그렇게 막대한 전비를 해주면은 나중에 내가 곤란할 때 쟤네가 안 도와줄 거야. 형제국인데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임진왜란 때 어땠어요? 단지 통신사만 보냈잖아요. 가가지고 얘네가 또 반란 일으키나 또 전쟁 내나 막 이런 거 감시한다고. 한마디로 저처럼 좀 문제 많고 탈 많고 과티오 때문에 가스라이팅 해대고 테러하는 나가기 싫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데 가서 감사하라고 그 3시 이후에 그 강남에서 공무원을 하셨다고 사료되는 그 시니어 그쪽 노인 일자리 팀장님 말이야. 그러면서 그분은 허허 웃으면서 좀 티를 내지만 저는 포커페이스를 잘해서 티도 안 내죠. 그 차이점입니다. 저는 그런 거 티도 안 내요. 근데 그분은 티는 내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랬고요. 세 번째가 조선 후기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와 농업구제인데 실학자였던 서유구는 실용적인 기술을 통해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해서 대백과사전. 제가 왜 중앙 세계 대백과사전 얘기하는데 그거 한 것만 보면은 다 돼요. 근데 대백과 사전대로 안 하니까 농사도 흉작이 오는 거고 공업품을 만들어도 그 이란의 육사국이 수출한 그 레이더가 완전 깡통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알루미늄 같은 거를 많이 녹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네들 횡령해가지고 막 미사일에다가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물을 넣질 않나. 그런 자기이익을 구하는 애들이 공무원에 있으니까 결국은 이란 하메네이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통령이 한 번에 그냥 30분 만에 폭사해버리고 그 자식도 계속 죽고 그러면서 자존심 싸움으로 총력전 한다고 막 이란 혁명대부터 우병식으로 일어나니까 원래 이래서 강대국 간의 전쟁은요 자존심 싸움으로 가요. 전 국민이 총력전을 하고 그게 순혈주의고 그래서 옛날에 히틀러도 수도 도성이 털리고
지도자가 완전히 해서 육상이 들어가가지고 보병들이 들어가가지고 수도까지 거점을 해서 무장해제 시켜야지. 그래야지 전쟁이 끝나는 게 강대국 간의 전쟁입니다. 그럴 때 미국이 어땠어요? 그 시절에 막 달아올랐어. 실적을 올리고 싶어. 그게 소련 공산당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걔네를 쓴 거죠. EJ를.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누구 쓰려고 그래요? 야, 너네 한국하고 중국 돈 많잖아. 청해부대 갔어? 뭐 이러면서. 똑같습니다. 역사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도 뭐 예, 다른 국가들은 어때요? 예, 안 간다고 다들 그러죠. 예. 예, 가면은 어차피 자기네들 자존심 싸움으로 소모전 하다가 두 나라가 똑같이 망하니까.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은 다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만든 원흉이 누구예요? 예, 육사국이잖아요. 그 말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육사국 너네가 가서 싸워. 네가 싸질러진 응가니까 너네가 처리해 이러고. 예, 그런 겁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도 그런 육사국한테 딱 붙어갖고 사대해가지고 예, 공산당 총수가 그러니까 너네도 와서 그렇게 청해부대 해 이러고 너네도 부대잖아 도둑질 해가지고 이러면서 하여튼 임원경제지를 저술하여 농업기술과 생활정보를 체계화했다. 네 번째가 근대 서재필이 독립문 건립과 계몽운동인데 구한말 나라가 풍전등화일 때 서구 열강의 침입에게서 자주국방하자며 독립운동을 외친 서재필은 백성의 깨우침을 통해 나라의 주권을 지키려 노력해서 무지한 백성이 깨우치도록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그 다음에 독립문을 보면 왜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산이 있을까요? 예, 그걸 보면서 항상 자주국방하라는 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전기기사 공부할 때 노란색 3M 포스트잇을 여기에다가 막 붙여놓고 저는 그거 아까워서 A4 용지를 막 붙여놨잖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 딱 보면서 예, 잊지 말자 공산당 이런 식으로 다시 보자 공산당 하면서 옛날에 이승복 어린이 공산당이 싫어요 막 이러면서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독립문화 해놓은 거죠. 예. 프랑스는 어때요? 개선문이 있잖아요. 예, 파리에 에펠탑이 있고 그거를 건립할 때 건립 정신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스인들한테 그 고치를 시키는 거죠. 자주국방할 수 있게. 그 개선문이 어디서 온 거예요? 로마에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가장 강한 군단이 구군단이었어요. 그게 기원전 100년부터 이렇게 있었고 예, 그러다가 기원은 한 100년경에 그 스코틀랜드 그쪽으로 갔다가 그 뒤부터는 아예 구군단이라는 그런 게 완전히 없어졌죠. 그러면은 구군단이 가가지고 거기서 죽었다면 병장기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흔적도 없어. 네. 그런 식으로 구군단이 강했던 이유는요. 원래 로마병들이 원래 옛날에 보면은요 부자들만 시켰어요. 그래서 지주 한마디로 지주보다는 약간 그런 지주들 낮은 지주들 영세 지주라고 하나요? 그런 애들이 자기네들이 사비를 털어가지고 전쟁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겼는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전쟁을 나가면 나갈수록 본인 돈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몰락하죠. 몰락하니까 그 땅을 사들인 대지주의가 등장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군인이 없어. 그래서 나온 게 우리나라처럼 모병제를 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러잖아요. 모병제 하면 어때요? 되게 강하죠.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월급도 받고 자부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개선문하고 독립문 같은 그런
예를 들어 해병대 얼마나 자부심이 강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군단이 최초로 모병제를 해가지고 그 많은 지중해부터 아프리카까지 영토를 다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게르만족 이런 스코틀랜드한테 다 털려버리죠. 걔네들은 뭐였어요? 걔네는 오딘 신앙 같은 거잖아요. 걔네는 전장에서 싸우다가 죽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발키리들이 와서 데려간다. 그러니 완전 전쟁신들이죠. 그러니 이런 개선문 정신, 이런 모병제로도 깨진 거예요. 그 정도로 그 프루토스, 지저스 이런 식으로 열성 신자들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강한 거고요.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폭력적으로도 안 하죠. 비폭력으로 하죠. 그러면서 6.25 때 그렇게 500여 명 목사님이 수장 순교하는 거를 한마디로 귀족으로 보면 돼요. 안드로메다 공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런 파렴치한 것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죽여? 그것도 우리 순결한 안드로메다 공주님 같은 분인데? 그러면서 살아남은 그 제자들 같은 신자들이 똘똘 뭉쳐서 싸우던 게 그런 게 오딘 신앙 같은 거예요. 그러니 구군단이 가도 신앙으로 똘똘 뭉친 애들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그게 백제국이고 그게 일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엄청 셌거든요. 신군이라고 그랬죠. 천군이라고. 그래서 죽을 각오로 싸우는 애들 이길 수가 없어요. 하여튼 구군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군대에서는 최강의 모병제고 최강의 군대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군대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천사고 트럼프 천사가 이길 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이 패전한 거, 이란이 패전한 이유는 걔네는 순혈주의 나치당이라서, 그리고 김종서의 황표정사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벌써 역사가 보여주는데 그 역사가 재현된 건데 내가 그렇게 실력주의 아니고 실용주의 아닌데 걔네들한테 해갖고 막 이러면 분명히 뇌물 받아 처먹고 그렇게 자기 유익하는 공무원들이 미사일에다가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물을 집어넣고 이러고 망할 거라고. 제 말대로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는 걔네들이 강성할 때도 난 바티칸의 개야 이러면서, 난 예수교 장로의 개야 이러면서, 예수교 장로의 나라 미국의 개야 이랬더니 걔네 귀중 노조 조폭이 덤프트럭으로 밀어갖고 죽였는데도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아주 잘 걸어다녀. 그러면서 어제도 시장순댓국에서 밥 먹는데 그전가 아주 그냥 2개월 놀았다는 그 사람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마 옆에 붙었던 애가 보험회사 공탁 직원일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인공관절하라고. 그러면서 전 그랬죠. 인공관절 안 한다 돌려갖고. 오히려 그거 하라고 그 현대 다녔다는 그 할아버지가 자기도 인공관절에서 후회된다고 막 이러면서 양심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맨날 잠잘 때마다 이질 반응으로 염증이 돋고, 그래서 전 그랬어요. 저는 조금만 핀 4개 놓는데도 그거 갖고 4년을 고생해갖고 항상 아이스팩을 대고 잤다고. 근데 그분은 아이스팩으로도 안 된대. 더 크니까 인공관절이. 앞으로 자기가 막 팔이라든지 관절 놓게 된다 그러면 절대 안 할 거라고. 그 사람은 직접 지금도 고생하면서 느낀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아니까 인공관절 안 하고 핀도 뽑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날로 상태가 좋아져요. 그 정도로 이질 반응이 힘든데, 어제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험회사 공탁 직원 2명이 또 앉아있고, 저쪽에는 그 인공관절한 현대랑 그 다음에 그 앞에 남노인, 그 사람도 인공관절 해놓고서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아냐면은 인공관절 한 사람들은요 뻗정다리야. 꺾여봐야 한 많이 꺾여야 45도, 그 정도밖에 안 꺾여요. 왜 그런 게, 그 인공관절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서양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뼈 구조가 서양인 구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쪼그리 앉기를 못해요. 우리 동양인만 쪼그리 앉기가 돼요. 그래서 걔네들은 뼈 구조 자체도 그렇게 쪼그려 앉기 하려고 하면 벌러덩 뒤로 넘어져요. 그런 골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걸 이식해봐요. 그럼 쪼그려 앉기 안 돼요. 어차피 뻗정다리예요. 그러면 제가 미쳤다고 그거 뻗정다리 할까? 어차피 공사장 가면 쪼그려 앉고 작업할 게 엄청 많은데. 예, 제가 왜 지금 법인 무인기에서 그 최고 밑에 하단에 있는 그 용지암이 안 열려가지고 고생하는 게 뻗정다리라서 그러거든요. 그럼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할까봐 아예 그거를 바닥에다 안 놔둬요. 예, 테이블이라든지 높은 데다 올려놓고 그런 침대 문화가 있는 거예요. 온돌 문화나 그렇게 밑에다가 그렇게 용지암 넣고 프린터를 바닥에 갖고 쪼그려 앉아서 그렇게 용지암 넣게 해놓지. 예, 그런 문화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와요? 모르죠.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공관절 누라고. 만약에 인공관절 누우면은 장애 등급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런 보험회사 공탁 직원들이 자기 보상금 떨어진다 이거죠. 지금 열심히 법정 소송하니까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저를 또 설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내가 넘어가나요? 전 배운 사람인데. 이질 반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서울 가기대 노인석 교수님 방에서 연구하면서 4년간의 경력자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무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독립신문이든 대백과사전이든 그렇게 해서 교육시켜가지고 자존심을 깨우고 신군을 만들고 청군을 만들고 일본 백제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강하다는 거. 그런 애들이 트럼프 천사라는 거. 그래요. 그래서 그 일본이 이번에 호르무즈에 급파하라고 했더니 어땠어요? 거절했죠. 일본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거야. 지금 자기네들이 가버리면은 옛날에 우리 박정희 씨가 베트남전 간식으로 소모전 돼버리거든요. 그때 아마 미군이 없었고 한국군만 갔으면은 아마 베트남이 국력이 소진해서 망하든 둘 중에 하나 망할 때까지 전쟁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군이 피해보니까 반전운동 일어나서 그냥 다 철수한 거지. 그래서 요번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 트럼프 천사님, 이번에는 베트남 전쟁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외국군 용병으로 보내서 스탈린처럼 2천만이 죽을 정도로 해야지. 그래야지 쟤네 이란이 무너지는 거라고 하면의 왕조 애들이 순혈주의가 이러면서 스탈린 아시죠? 스탈린 아시죠? 이러면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절대 지상전 하지 말고 뒤에서 전함 골든 전함으로 함포만 지원해주고 이 정도만 하라고 막 이러고, 지상전은 크루도족 보내든. 근데 크루도족은 벌써 깨갱했고요. 그러니까 야 너네 육사구 가, 너네 이상한 나라 와,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튼 그런 거고요. 하여튼 동사무소에는 무인기가 2대 있다. 한 대는 등초본 무인기이고 한 대는 법원 무인기다. 등초본은 하느님 자유라인의 트럼프 천사가 만든 회사 같고, 법원 무인기는 자기 유익 뇌물 받는 육사국이 만든 회사 같다. 결론은 전자파 공격에 취약한 게 법원 무인기이고 최소한 수평이라도 맞추는 볼트식 받침대라도 해주던가. 볼트식 테이블로 해가지고 이렇게 볼트로 돌려서 높낮이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없어. 그러니 수평이 안 맞으니까 맨 밑에 게 이게 이렇게 플라스틱이 눌린 상태예요. 눌려 있으니까 빠지지도 않고 누워지지도 않아. 빼기도 힘든데 넣기가 되겠어요? 위에 육중한 그 본체 무게가 그쪽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짜부가 돼서 플라스틱이 빠그러질 정도의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수평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놓은 거예요. 아예 기본도 안 해놨어. 그러니 이제 민원행정하는 정규직 공무원님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나 이거 못해 하면서 다 두 손 두 발 웃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수평을 맞춰볼까 하고 지금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 머릿속으로. 저거 어떻게 수평 맞추지? 바퀴가 있어가지고 볼트식으로 넣을 수도 없고.
바퀴에서 이렇게 밀고 닦고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수평도 안 맞춰놨고 막 이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제 유튜브로 밤새 2시부터 일어나가 저는 뭔가 고민 있고 해결할 거 있으면은 새벽 2시에 꼭 눈이 떠요. 뜨면은 밤새 연구하는 거야 유튜브로. 그러고서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아이디어 다 찾아보고 그거 여는 법 같은 거 쉽게 하는 거 했더니 다 그냥 조절 그거 수평 잘 맞춰야 된다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기본이 수평도 안 맞춰놓고 인력 동원해가지고 인력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 가스라이팅 걸려서 개거품으로 그냥 정신질환으로 쓰러지면은 국가에서 유공자 해주실 건가요? 나 이러지. 그러니 아주 치를 떨더라고요. 공무원님들이 여성 공무원님들이 그거 밑에 뚜껑을 열기가 싫어서 살짝만 이렇게 봐요. 그러면 용지가 없잖아요. 그럼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 그러면 안 들어가. 또 빼지는 것도 안 되고. 그런데도 걔네는 뻔뻔하게 와서 AS도 안 해줘요. 근데 옆에 있는 그 등초보는 아예 기계가 그렇게 와꾸가 찌그러지고 그런 거 조금만 자기가 와서 시연해보고서 느끼잖아요. 그러면 AS 기사도 너무 저주와요. 와서 눌러보고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아예 안에 부품까지도 싹 바꾸더라고요. 그게 미국하고 6사국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6사국은 만약에 불평이 있으면은 그 최고 대빵한테 뇌물만 주는 거예요. 그거 오면은 한마디로 100만원 깨져. 부품 각 바르려면. 그러면 위에 대장한테 공무원한테 그냥 한 10만원만 줘도 공무원들은 10만원에도 깨갱하잖아요. 그죠? 월급이 작으니까. 그런 식으로 뇌물이 오가니까 이제는 A 공무원에 이어서 B 공무원 이제 C 공무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면 또 C 공무원이 어떤 장난을 할까 또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저거를 수평을 맞출까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자꾸 찌부돼서 안 들어가니까 플라스틱 용제함이 그 하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자파 공격에 취약한 게 법은 무인기고 최소한 수평이라도 맞춤 볼트식 받침대를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니까 용지함 넣는 것도 개고생이다. 이런 식으로 하메네이 수녀주의는 과거 제도도 왕가 사는 남자의 김종석의 한표 정사 마냥 글도 쓸 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자기 유익 뇌물 받는 자로 공무원을 받아놓으니까 결국 하메네이와 시족이 트럼프 천사의 초음파 무기 나팔로 멸망해가고 있고 자금 정화작용하는 곳에 오른팔이 되라며 청해부대와 육사국의 부대를 요청하며 충성도를 확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제가 외쳤잖아요. 요번에 만약에 하메네이 할 때 지금 가면 강대국이기 때문에 쟤네 정신도 강대국이거든요. 걔네들. 쟤네도 순혈주의 나치당 이런 애기 때문에 백성이 한 명까지 다 죽을 때 도성이 털릴 때까지 싸울 애들이기 때문에 가면은 지상전 하면 털린다. 개 털린다.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눈치 빠른 일본은 거부해버렸어. 거기 프랑스도 거부했어요. 아주 내가 말하면 아주 잘 듣네요. 그랬더니 지금 육사국이 자기가 가고 싶다 뭐 이러면서 충성도를 하고 있으니까 육사국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육사국의 쩔개인 지금 공산당 총수가 뭐 청해부대든 가면 국력이 소진할 때까지 하메네이랑 싸우겠죠.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재현되는 겁니다. 그럼 뭐 완전히 아마겟돈이네. 지금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소모전하지. 하메네이랑 육사국이 소모전하면 완전히 그거는 뭐 진짜 동서양의 전쟁이네. 거기에서 먼산 불보기 하는 게 미국일 거고 예수교 장로의 나라일 거고 우리 이상한 나라도 그런 먼산 불보기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그렇게 공산당 총수에게 줄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두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가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처럼 국력이 소진하는 백년 전쟁이 어디예요? 예, 그 장미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원래 프랑스랑 영국이 한 나라였어요. 옛날 고대사 읽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두 나라가 자존심 싸움한다고 그 왕의 계승 전쟁한 거죠. 원래 영국의 왕이면서도 프랑스의 왕까지도 하겠다고 했던 게 그 시절 백년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너 너무 욕심이 많잖아. 프랑스는 우리가 왕할게 하면서 형제가 할게 뭐 이러다가 결국 100년간 전쟁한 거죠. 그러다 초반에는 영국이 막 먹다가 잔다르크가 등장해서 이렇게 돼서 두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이 갈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역사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삼국지 세븐게임 이런 데 보면요. 대장군들이 최고 지휘할 수 있는 숫자가 2만 명이에요. 그런데 영토는 커졌지. 그런데 자기 혼자 다 지휘해야겠다. 그럼 욕심이죠. 그래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그렇게 나뉜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도 알아요. 지도층하고 심의까지 알아. 같은 민족인데도. 근데 인구가 늘어났어. 땅덩어리가 늘어났어. 근데 왕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연방으로 나뉜 거예요. 그거는 미연방도 똑같아요. 미국도 한 명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지사든 세워놓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고 대통령은 단지 그 책임만 지는 안전에 책임을 지는 나머지는 FBI랑 CIA랑 델타 플러스가 하잖아요. 그런 체제가 현대사회인 거예요. 그런데도 독재자들은 어때요? 아주 그 넓은 땅덩어리랑 인구 다 혼자 먹겠다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뇌물 오가는 거고. 우미나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메네이처럼 되는 거고. 미사일에다가 물 집어넣고 막 이러고. 그걸 다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나뉜 거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나뉜 거고, 일본하고 한국이 나뉜 거고, 그런 식으로 저는 역사를 해석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라고 하잖아요. 감사. 하나님한테 감사도 하지만 제 신분은 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조직을 가고 어느 회사를 가고 저는 하나님 공의대로 하나 안 하나 감사하고서 항상 바티칸의 서고에 글 쓰는 신부님처럼 그렇게 저는 이순신 장군님처럼 난중의 길을 쓰듯이 오늘도 이렇게 방송하고 예배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기능을 몰랐던 거더라고요. 이게 맨날 패치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기겁했다고 그랬죠. 아니 방송을 딱 틀었는데 갑자기 하위 폴더 윈도우 탐색기에 제 실명이 등장하네. 어씨 그 원드라이브 MS가 그 계정 이름이 딱 노출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막 이거 누르다가 내 실명이 노출돼 버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유코님이 자기 얼굴 노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사람들이 대륙남님도 그래요. 대륙남님도 자기가 어디 사는지 얘기 안 한대요. 그분은 유코님도 자기도 어디 사는지 얘기 안 하는데도 그 사진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알아갖고 찾아온대. 그래서 제가 구청에 어떤 장애인이 와가지고 했고, 얼마 전에는 또, 그 도너츠 준 일본인, 그 사람도 간감히 생각하니까 그게 즉흥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줬으면은 그 근처에 카페 있거든요. 그 카페에서 빵을 줬을 거예요. 바로 사가지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미리 준비해 왔어. 다른 데서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내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행정사무실 해갖고 온 거구나. 그래갖고 감사하다는 표현이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한국 서울 가기대 학생회 없앴던 식으로 일본의 야쿠자를 없앤
원흉이거든요. 1인 신고해가지고 옛날에 요양병원도 얘기했잖아요. 노동부 경찰로에서 1인 신고해서 그 상습적으로 국세 털어먹는 예, 그 파산 신청하고 그 월급을 국가에서 탕진하게 하는 그런 상습범을 제가 1인 신고로 교도소 보냈듯이 그러니까 자기네들 야쿠자 없애줬으니까 고맙다고 와서 예, 그렇게 도넛집 빵을 선물해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무 맛있어서 찾아보니까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일본 회사 같아요. 예, 우리 한국에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국제 우편으로 아니면 국제 그 비행기 타고서 예, 한국하고 일본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서 온 것 같더라고요. 어쩐지 박스에 영어가 써 있는 거예요. 일본어도 아니고 영어가 막 써 있어. 근데 우리 한국 제품은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이가 아이리스 하수인 짓을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또 자기 죽은 자의 길, 단종의 그런 태자기가 되겠다고 썩은 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저장강박증 마냥 죽겠다고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 막 간다고 그러니까 예, 전직 공무원 그분이 말리고 내가 말리고 그래서 이제는 진정시켜 놓긴 했는데 하여튼 그때 저한테 테러한 거 예, 요겁니다. 예, 오후 10시 3분에 5분 정도 이때 막 시설과 직원들 민간 시설과 직원들은 지렁이야 밟아버려야 돼 막 이런 막말 예, 무지렁이라며 그때가 이 5분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10시 예, 24분에 전화를 딱 했는데 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여성제의가 그랬거든요. 특히 여성제의가 많이 할 때가 지금 우리 동사무소가 과티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 잘릴 것 같아. 이럴 때 예, 저한테 스트레스 받으니까 전화를 해. 하면서 계속 전화를 끊어. 그러면서 나 골탕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또 회사 잘릴 것 같구나. 그리고 또 회사 입사할 때 그럴 때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일 배우려니까 또 스트레스 받잖아. 그럼 계속 전화기 끊어버려. 그러면서 온갖 막말을 다 해야 돼요. 뭐 제이도 그렇고 여성 제이도 똑같아 남자나 여자나. 그 정도로 일 배우는 거는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인수인계 안 해주는 공무원 쪽이 엘리트가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머리가 돌아가는 애들. 저처럼 딱 한 번에 보고 바로 할 수 있는 애들. 그러지 않으면 아예 그냥 공무원 안 되게. 그런 나라가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머리 존나 안 돌아가는 애가 공무원에 앉아있고 뇌물 좋아하고 이러면 완전히 김종서의 황표정사 돼서 이란의 하메네이처럼 망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거 14초. 예, 이때도 전철 안에서 전화하는데 원래는 나 출근하기 전에 일찍 온다고 하더니 나 출근할 때 그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위치 추적하고 있다고. 약 올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제의를 한마디로 스토커 마냥 그렇게 집착하고 있다는 식으로 막 직간에는 뭐 이러고. 옛날에 여성 제의가 그랬거든요. 근데도 저는 집착 안 합니다. 여성 제의도 뭐 지 스스로 그렇게 상상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직간에 딴 남자랑 결혼해도 나는 똑같아요. 제의도 저러다가 지가 장가 가버리면 또 다른 인연 키우고 천국에 쌍급 싸우면 되지. 내가 미쳤다고 뭐 그런 애들한테 집착해요. 아이리스들인데 맨날 지 몸도 이겨가지고 맨날 잠만 자고 그러면서 공부해라도 해도 하지도 않고 스스로 하지도 않고 맨날 아침마다 깨워줘야 되고 항상 그런 하나님은 항상 그런 모자른 애들 그런 애들하고 인연을 시켜요. 쉽게 말하면 불교로 말하면 원수라. 그렇게 해서 영적 성장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우성이다 싶으면은 열성이 나온다고.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베풀게. 그래서 자기가 우성이다 하시면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자기가 속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근데 나는 진짜 열성이다. 제이처럼 저장강박에
잠도 스스로 못 깬다. 그런 사람 결혼해야죠. 그러면 우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섭리더라고요. 그래서 양아치 망나니한테는 우성이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못나고 난 양아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빨리 장가 가셔야 돼. 우리 형처럼, 내 여동생처럼 공부하기 싫고 그러면 형수 같은 거냐 LG 대기업 여자가 되든 아니면 미국계 공장에 그 임대업 하는 저 여동생의 남편처럼 되든 그런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결혼시킨 거예요, 저는. 하여튼 뭐 저희도 뭐 저러고서 결혼한다면 뭐 지가 그런 사람 걸리겠죠.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뭐 누구 말만 따라 연옥이 지옥이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도 남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크라테스처럼 더 천국에 가죠. 그런 열성들 때문에 소크라테스 아내 때문에 악처기 때문에 철학자가 됐듯이. 그래서 오래된 영은 최고 밑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더 철학적이고 더 하나님의 믿음이 더 강해지니까. 그런 자연의 순리를 많이 느낍니다. 50대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이제 기도할 시간이 없네. 예. 여러분한테 자주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게 가장 편해요. 최근에 우리 동사무소의 남자 복지사님이 제가 하도 앉아있고 하니까 불쌍한지 계속 그 공무원이나 먹는 그 휴게실 있거든요. 거기 가서 차 타먹고 그래요. 근데 저는 청소행정과는 거기 주무관이 남자분이 되게 교만해가지고 아예 그냥 공공근로를 개돼지 취급하고 심지어는 거기 휴게실도 못 들어가게 통제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갖다주는 물을 안 주면은 물도 못 먹고서 막 그거 전단지 붙이러 가고 버티려 붙이러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 오너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사회복지사님들이 있으니까 동사무소는 그분들이 조율을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남자 사회복지사님이 장애인이거든요. 다리를 좀 절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인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전체가 그런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든 사회복지사님들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없으면은 진짜 망나니가 앉아 있으면은 진짜 김종서의 항표정사 저리 가랍니다. 그거를 제가 청소행정과 때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오신 여성 주무관은 되게 인성적이었어요. 인격적이었어요. 그분도 아마 사회복지학과 나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배워서 남주나요? 다 자기가 덕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에 상급이 쌓는 거고. 그래서 순혈주의 하메네이의 그런 애들은 자기위기예요. 독재자들이고 그러면서 지네 가족만 해먹겠다고 교리를 찾다가 그 피로 혈연으로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학연, 현연, 지련 이런 거 끊으라고.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고 사회복지사가 목사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여튼 그런 사회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노회의 여목사님이 옛날에 저 노회 때는 어땠어요? 지금 바뀌었겠죠? 지금은 그 회계도 다 바뀌었고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지만 저 갔을 때는 말 그대로 지하실교회 폭력갑대는 막 욕설이 오가고 나도 내보낸다고 막 노회장님 사라지니까 지네 호랑이가 사라지니까 토끼가 왕이라고 막 그지를 야냐치짓 하다가 며칠 만에 깨졌죠. 한두 달 만에. 저는 그렇게 목사 자기도 내려놓고 그래 진검승부 해보자. 목사를 걸고 진검승부 해보자. 그러고서 싸웠는데 그때도 잊었죠.
그리고 뭐 지금은 아니 원래 하시려면 토요일에 좀 하세요. 뭐 토요일 날도 뭐 바쁘세요. 개척교회들이시면서 대형 교회는요 토요일 날에 청년부들 모임이 많아서 토요일에도 해요. 왜를 바빠요. 모임들이 많으니까 예배가 다양하잖아요. 대형 교회는. 근데 개척교회 봐요 주일날만 하는데 뭐 토요일날 원래 하면 되지. 나같이 직장인들은 예, 이렇게 배려를 해달라는데도 안 해주면은 좀 뭐 원래 뭐 3회 이상 불참돼가지고 자주 말하는 레퍼토리로 예, 그렇게 면직되든 해직되든 그러면 또 여러분한테 예 전직 목사였습니다. 전직 보험 대리점이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예 저희 서울가기대 노인석 교수님하고 셋째 삼촌이 빨리 완쾌되게 예,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예, 천국을 위한 기도는 예, 오늘 주제가 그렇잖아요. 교만한 화면에 순혈주의 하던 애들이 예, 한순간 무너져가지고 걔네 주력은 다 박살났고 이제 땅 따먹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2차 세계대전을 말하면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는 거예요. 연합군들이 이제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그런 상황. 예, 그게 지금 호르무즈의 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해가지고 이거 가면요 국력 소진할 때 하고 걔네들 하면은 스탈린처럼 2천만 이상 죽을 수도 있고요. 이러니까 눈치 빠른 그 영국의 한민족이었던 프랑스 애들 걔네들은 나 안 갈 거야. 그리고 한국의 한민족이었던 일본은 나도 안 가. 이러고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충성도 올려야지 나중에 콩고물이 오니까 육사국이 제가 갈게요 뭐 이러면서 예, 그리고 예, 그 똘마니 이상한 나라의 공산당 총수도 예, 청해부대들 예, 보낸다는 식으로 예, 그런 위기 순간입니다. 예, 그 정도로 전쟁이란 건 그래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맨날 파병 갔는데 뭐 예, 베트남 때도 항상 우리나라고 제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8지파라고 그래요. 전쟁의 민족 입다 동북방 뭐 이러면서 그래서 항상 안공묘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몽고도 우리나라 같은 혈통이야. 몽고 반전 막 얘기하고 징기스칸이야 뭐 이러고 항상 이런 위기 순간 항상 그런 하나님 법이 무너지고 인간의 그 인류가 공멸할 시기 때는 항상 동북방에서 와요. 그래서 제가 그 엘리사도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 곰을 어린아이가 누구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독재자라고 했죠. 자기의 예, 걔네 42명을 때려 죽인 곰이 우리 예맥족 특히 맥이라고 걔네가 곰을 상징했으니까 얘는 호랑이고요. 그래서 그 곰 부대가 온 거라고 이스라엘 그 먼 데까지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때려 잡아버린 거예요. 그런 상징이라고 제가 뭐 설명해 주잖아요. 하여튼 항상 우리 예맥족 얘네들은 항상 동북방 애들은 항상 갔습니다. 그래서 열애를 못할 것 같아. 베트남 전쟁처럼. 그러니까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성과를 하고 가장 빠른 게 속전속결이니까 그렇게 하루 만에 그 이란의 그런 하메네이 순혈주의 애들을 히틀러 마냥 장단까지 시조까지 국외에 도주한 그런 나치당 장단까지 이스라엘 경찰들이 검거해서 법정에 보내고 그렇게 진멸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폐송을 불러드릴게요. 270자는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네, 이제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트럼프 천사님이 강력한 자기장 초음파 무기로 나팔을 불자 이란 레이더를 무력화시키고 호르무즈 해의 청해불에 이어 64국도 파견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도의 힘이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There is neither 노르 그릭, 슬레이브 노르 프리, 말레이 노르 피메일, 포유와 원 인 크리스트 지저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의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재화보전 가지런하다, 평등하다 화합하다, 조화롭다 넓다, 보편적이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란에 한 에멘의 순혈주의 나치당을 격파하려고 여러 세력이 고르게 화합하여 온전한 평화를 이룩함을 뜻한다. 재화보전의 역사적 사례 1. 신라 최초원의 시모 10조와 화합의 노력인데 신라가 망하는 말기 때 학자였던 그는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개혁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통합을 도모했는데 진골 귀족의 부패로 백골징 포세 등을 남발하니 지방 백성들의 반란이 속출하니 나라를 화합시키고자 시모 10조를 왕에게 올렸다. 2. 고려 서희의 비폭력인 외교적 해결로 영토를 보전한 건데 그는 거란의 침입 당시 전쟁이 아닌 대화와 과학적 합리적인 논리로 국난을 극복했으며 그야말로 거란 장수 소손령과의談판을 통해 피 흘리지 않고도 강동 6주를 확보했다. 3. 조선 후기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와 농업 구제인데 실학자였던 서유구는 실용적인 기술을 통해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해서 대백과 사전인 임원 경제지를 저술하여 농업 기술과 생활 정보를 체계화했다. 4. 근대 서지필의 독립문 건립과 계몽운동인데 구한 말 나라가 풍전등화일 때 서구 열강의 침입에게서 자주 국방하자며 독립운동을 외친 서재필은 백성의 깨우침을 통해 나라의 주권을 지키려 노력해서 무지한 백성이 깨우치도록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문을 보며 민족의 자존심을 깨우치리고 민족 자강을 외쳤다.
동사무소에는 무인기가 2대 있다. 한 대는 등초본 무인기이고 한 대는 법원 무인기이다. 등초본은 하나님 자유라인의 트럼프 천사가 만든 회사 같고 법원 무인기는 자기 유입 뇌물 받는 64국이 만든 회사 같다. 결론은 전자파 공격에 취약한 게 법원 무인기이고 최소한 수평이라도 맞추는 볼트식 받침대라도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니까 용지암 넣는 것도 개고생이다. 이런 식으로 하만의 순혈주의는 과거 제도도 왕과 사는 남자의 김종서의 황표정사 마냥 글도 쓸고 읽을 줄도 모르는 자기 유입 뇌물 받는 자로 공무원을 받아놓으니까 결국 하메네이와 시족이 트럼프 천사의 초음파 무기 나팔로 멸망해 가고 있고 사금 정화 적용하는 곳에 오른팔이더라며 청해부대와 64국의 부대를 요청하여 충성도를 확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두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가더라도 우크라이나전처럼 국력이 소진하는 100년 전쟁의 자존심 싸움인 소모전이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히엘 뷰 모델 출처 네르리엘 라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2026년 3월 18일 오전 10시 46분 비가 오고 날씨가 쌀쌀한 출근길 버스 아니다. 원래는 어제 모바일 주민증 발급하려고 했는데 차가 다른 길로 간 건지 못 타서 오늘은 단골의원 가야 하는 날이기에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모바일 주민증 IC 칩은 동사무소 안 가고 3년이 유효기간 지나면 바로 갱신되니까 편리하기에 주민증을 혹시 분실하면 만들려고 계획 중이다. 그러고 보니 주민증 이것은 몇십 년 된 거다. 아마도 일본 유학 후 국내 와서 발급 후 분실한 적 없으니 거의 20여 년 된 추억의 주민증이다. 어제 인상 깊었던 연호인이 동사무소 와서 운전면허증 반납한다는데 나처럼 유튜브 일기 등 추억록 만드는지 복사해부 해달라고 하며 가져가더라. 이런 식으로 인간은 꿈과 추억을 먹고 산다. 꿈이 사라지면 인간이든지 쥐든지 아무리 풍요하더라도 자살자가 늘어나서 무인도가 되기에 왕과 사는 남자의 김종서 황표정사로 과거급제 꿈을 막는 정권이 들어와서 전쟁 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이상 끝. 2026년 3월 18일 오전 11시 2분 에이더 전화가 SK에서 제공하는 녹음도 되는 프로그램인데 패치에서 한 번에 하위 폴더에 통화 내역이 합산되도록 된 사진이다. 억전지 난 또 제가 아이리스 하수인이라서 해피는 건가 했는데 아닌 것을 확인해야지. 난 2다리 뻗고 자는 성격이다. 하하. 그러니 동시다발로 회사 관둔다고 불미스러운 짓하고 전화했다가 끊어버리는 가스라이팅 하니까 나에게 오해받는 거라지. 이래서 이소부화의 늑대 소년에서 늑대가 왔다고 자꾸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니까 진짜 늑대가 오니 안 도와주니까 신뢰 쌓는 게 중요하기에 난 오랜 기간 애국해서 국가정보원급의 공무원들이 증인 능력 인정해서 1인 암행어사 마냥 오늘도 공공기관 감사하러 출근하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3월 18일 오후 4시 3분 버스가 6분 차였는데 2분에 지나가니 못했다. 오늘 치료받는 날인데 노조 조폭이 배차 시간을 바꾸었나 보다. 아주 가지가지로 아이리스 테러한다. 이상 끝. 2026년 3월 18일 오후 4시 53분 귀족 노조 조폭이 버스 운행 시간을 바꿔버려서 내일 퇴근할 때는 2번 갈아타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단골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이상 끝. 2026년 3월 19일 오전 4시 13분 법원 자동 발급기가 최고 하단의 용지함이 잘 안 들어가니 매번 곤란하다. 그래서 유튜브로 밤새 공부해도 종이 조각이라느니 이런 말만 나온다. 참고로 내 삼성 복합기 프린터도 잘 안 들어가는데 원인이 수평을 잘 맞추지 않은 문제라서 수평을 책이라던 가로 맞추니까 잘 들어가는데 법원 기계는 엄청 무거워서 사실상 수평 맞추기가 어려우니 울며 겨자 먹기로 넣는데 다른 공무원이 와도 마찬가지라서 하담 종이함에 종이 넣는 것을 싫어할 정도다. 이런 것도 모르고 공무원이 안 들어가지니까 다른 직원 불러온다며 가시니까 그것도 못하냐는 듯이 자존심 상하게 하니까 막 들이밀어서 겨우 나왔다. 한마디로 공공근로를 자기 라인으로 넣으려고 내보내기 하는 것은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다양한 명분으로 자존심 상하게 해서 내보내기 작업하는데 용지함 문제는 기계적인 결함인데도 그것도 못하냐며 면박하고 있으니
하여튼 내가 컴퓨터 전문가라서 이런 문제도 해결하니까 노인 일자리 분들 내보내기 하려는지 그쪽으로 달려드니까 3시 이후로 공무원 경력 오래된 분 같은 분은 그런 현장 보면서 김 작가 마냥 허허 웃으시더라. 그럴 만한 게 행정민원도 기존 5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있고 이청사가 생겨서 법원 무인기도 사용자가 급감해서 한가해지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하다고 생각하니 저러는 거다. 모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도 다른 부서 가면 일을 새로 배우고 인수인계도 없으니 그 스트레스로 부서 이전 싫으니까 서로들 한 명이라도 더 내보내서 과투 줄인다고 해라니니 나 또한 김 작가처럼 허허 웃는다. 참고로 3시 이후 공무원 오랜 경력자 같은 남 노인님이 손님과 말하는 것 들었는데 갑질 심한 강남에서 일했다더라. 어쩐지 세상을 조연한 행동이시더라. 나 또한 강남 갑질보다 더 심한 아이리스 갑질 당하니까 부서 이전에도 어깨 너머로 한 번에 일 배우니 난공불락 요새라고 판단하니까 노인 일자리 분들이 과투 내보내기 대상이 된 거다. 민간기관에서나 보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보게 되니까 김 작가처럼 허 웃게 된다. 하여튼 도도하고 권위형의 노인마저도 학을 떠서 초연해진 건지 그동안 나에게 말 한마디 안 하더만 미국과 베네수엘라 야구 경기 이야기하며 침묵 도모하기에 전 MBC 청룡 팬이었다고 말해준 게 생각나서 문자한다. 이상 끝. 2026년 3월 19일 오전 4시 27분. 또한 나에게 일 넘기는 식으로 안내를 확실히 하라고 하니까 모바일 주민증과 사실 서명 확인서 등 많이 고객이 가니까 일만 하지니 학을 뜨고 안내하지 말라고 부탁한 후 나에게는 난공불락이라고 느끼니 오늘은 노인 일자리 분들에게 서류 업무를 대량 넘긴다며 단체로 휴가를 내버린 날이다. 하하. 온갖 복지 프로그램 서류 접수일 하던 게 노인 일자리 분이신데 한마디로 복지 안내 도우미가 노인 일자리이고 난 행정 안내 도우미라고 할까나. 그러니 복지 공무원님들이 단체로 월차 휴가 등 같은 날에서 과투 내보내기 작업하고 있으니 김 작가처럼 허허 웃음이 나온다. 이상 끝. 2026년 3월 19일 오전 4시 32분. 아차 어제도 C 공무원이 내보내기 작업할 때도 그 공무원 라인이라고 할까나 친척이라고 할까나 같은 교회라고 할까나 비공무원처럼 그런 인맥 불러서 시키는데 양심이 가책 느끼는지 벌벌 떨더라. 하하. 오류도 용지가 이상하다고 뜨는데 전에는 해킹일까 하고 생각했는데 매번 저렇게 덜덜 떠는 사람이 오는 것 보니까 자동 도어락 열 때 사용하는 고전압의 도구 등 몰래 숨겨서 에러 일으킨다고 사료되더라. 참고로 법인 무인기는 5장 이상 출력하면 과열로 용지 문제 생겼다고 에러 뜨는데 한 장만 출력했는데도 에러 뜨니까 유추하는 거다. 과열 유도하는 소형 기계가 있을 듯 하다. 참고로 귀족 노조 아이리스 조폭은 떨지 않고 사이코패스 마냥 뻔뻔하다. 그게 구분법이다. 이상 끝. 2026년 3월 19일 오전 4시 40분. 이런 상상도 해본다. 옆에 등본 자동 제급기는 오류가 없다. 센서 수명이 다 되면 그때나 수리하니 편하다. 어제 수리기사가 와서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는지 내용물을 전부 교체하더라. 한 개도 남김없이 말이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 저 업체는 소형 휴대용 기기로 과열 일으키는 테러를 감지해서 주기적으로 기계에 코팅한다고 전부 교체하는구나 하는 노하우가 느껴지더라. 그도 그런 게 등본 무인기도 소형 휴대용과 열 장치의 영향을 받은 건지 지문인식과 모바일 주민증 선택하니 사라지고 바로 지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전자파 과열 테러구나 하며 느낀다고 할까나. 한마디로 EMI 전자파의 강한 장비로 전면 교체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법원 무인기는 아예 방비도 안 하니까 관리하는 공무원님들이 개고생하는 것이고 그게 차이점이라고 상상해 본다. 이상 끝. 2026년 3월 19일 오전 4시 52분. 등본 무인기 업체는 본체도 보니까 두꺼운 알루미늄 합금 같더라. 알루미늄이 녹방지도 좋지만 전자파 차단에 효과적이다. 하여튼 이러한 기술력 차이로 중국이 공급한 이란 레이더 방공망이 순식간에 정지된 것이 고주파만 강하게 주면 법원 무인기처럼 과열로 오류 나서 고장나니까 먹통이 되는 거다. 그러해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해야 하는데 중국은 방위산업체 비리가 심하고 심지어는 게 수산물에도 납을 넣고서 자기 유익만 구하는 공무원들이니까 결국 아무리 미국의 최첨단 무기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방위산업체 비리로 결국 법원 무인기처럼 고주파에 들려서 먹통되는 거다. 이러해서 내가 예수교 장로회 하나님 말씀대로 신뢰 있게 방위산업체들이 생산한 미국을 이길 수 없다며 미국을 트럼프 천사라며 찬양한 건데 내 말이 맞으니 아이리스들이 마치 내가 주동자 마냥 처형한다며 다굴 때리니 퇴근 버스도 배차 시간 바꾸는 등 온갖 가스라이트로 오늘은 2번 갈아타서 단골의원 치료받아야지 하며 방비하는 거다. 이러하니 중국이 미국에게 가문의 씨중마저 멸할 게 두려워서 넙죽 엎드리니까 트럼프 천사님이 그럼 중국도 한국처럼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 같은 부대 보내서 충성도를 보여주라는 해프닝이 되는 거다. 이상 끝.